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9급 공무원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소도시고요.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부모님이 공무원이 여자한테는 최고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3번째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 재학 중에 선배나 친구들이 일찌감치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은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너도 나도 다 도전하는 공무원 시험은 하기 싫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딱히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대학 성적이나 토익 점수는 기본으로 깔고 나가는 것이고 지방대학이라서 수도권 대학 출신들과는 경쟁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쓸데없는 스펙 쌓기에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속 편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공부는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 아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이었어요. 저도 초고라 공부를 했는데도 3번째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미리 임용된 동료 선배들을 보니 참 대단해 보였어요.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도 9급 공무원이었어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마음도 잘 통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었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청첩장을 돌리고 있었어요. 큰엄마한테는 엄마가 직접 전화로 제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신랑이 같은 9급 공무원이라고 했는가? 네, 형님. 아주 착하고 성실하더라고요. 아니, 동서는 요새 착하고 성실한 걸로 밥 먹여주나? 왜 하필 9급인가? 차라리 7급을 만나러 가던가 하지. 아니, 뭐 이왕이면 나리가 9급이니까 신랑 가면 최소한 7급의 눈높이를 두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 아유, 9급이 어때서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하고 둘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 건데요 뭐. 동사는 왜 욕심이 없는가? 우리 나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촉망받던 애였는가? 겨우 9급 공무원 사위는 양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형님, 9급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서울대학을 다니던 애도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큰엄마는 답답하다는 듯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뭐하나? 동서도 뻔히 공무원 월급을 알면서 그러나? 내가 남이면 이런 말도 하지 않네. 우리 나래니까지. 그러면서 끝까지 큰엄마가 엄마한테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하시면서 말을 하더래요. 나 같으면 사위가 9급 공무원이라면 반대하겠네. 이왕이면 7급 정도는 대회해야지. 안 그러냐? 걱정 말아요, 형님. 요새 공무원 월급이 작다고 해도 길게 보면 작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다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수 있겠나? 나는 그저 안타까워서 그러네. 아 참,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승현이도 짝꿍이 생겼네. 그래요? 누구예요? 그게 글쎄 의사야. 승현이가 공부는 못했어도 남자 고르는 재주가 있더라고. 아마 나리보다 더 빨리 결혼식 올릴지도 모르겠네. 허허.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빈정이 팍 상하셨대요. 의사 사위를 보니까 9급 공무원 사위가 눈에 양에 차지 않았겠지 싶으니까 괜히 자존심이 다 상하더랍니다. 그냥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괜히 속이 천불이었대요. 의사 사위를 보게 되니까 조카 사위가 9급 공무원이라니까 우습게 보였나 싶더라네요. 그 뒤로 큰엄마 말대로 큰엄마 딸인 승현이는 상견례를 치르고 곧바로 결혼식 날짜를 바로 잡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와 남친이 먼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었는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식 올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결혼식 날짜보다도 일주일 앞이었어요. 큰아빠는 다 알만한 공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 덕에 승현이는 빅정규직으로 공기업에 들어갔다가 몇 년이 어찌어찌 했는지 정규직으로 발탁이 되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었고 대학교도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큰아빠 찬스를 썼는지 어쨌는지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큰아빠가 계시던 회사로 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면서도 학점 관리에 목숨을 걸듯이 죽어라 아둥바둥하며 장학금을 받으려고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공부와 사투를 벌이곤 했는데도 승현이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다가 방학 되면 해외로 국내로 여행 다니기 바빴어요. 그러고도 아빠 찬스로 편안히도 취업을 했고 저는 이곳저곳에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죽어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 년씩이나 한 동안에 승현이는 벌써 공기업의 정규 직원이 되어서 승진까지 했더라고요. 실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부모님 찬스와 백이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승현이가 받는 월급과 공무원 월급은 천지 차이였어요. 사내 복지는 얼마나 좋은데요. 승현이는 맨날 여름 휴가 때면 회사 콘도를 무료로 아니면 완전 저렴한 값에 이용을 한다고 자랑했어요. 아무튼 부러웠어요. 승현이와 제가 결혼이 겹치다 보니 친척들에게도 비교가 되었어요. 큰엄마는 아주 자랑스럽게 의사사위라면서 큰 소리로 떠들다시피 자랑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의사사위에 비해서 구급 공무원 사이가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었으니까요. 큰엄마가 친척들한테 그러셨대요. 사위도 자식인데 의사사위인데 병원 하나 정도는 차려줘야죠. 뭐 어차피 사위가 번 돈은 우리 승현이 호주번이로 갈 텐데 아까울 게 없네요. 그래서요 이번에 병원도 차려주고 차도 사주고 했어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승현이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할 거예요. 신랑 뒷바라진 하는 게 남는 거죠. 호호호 라고 자랑을 하셨다는데 다들 잘했다고 그러셨대요.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사사위라고 해서 아주 돈으로 도배를 해서 시집을 보내는 승현이와 겨우 신혼집 장만에도 허덕이며 시집 보내는 저와 비교가 되어서 속이 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들 어쩌겠어요. 돈 많은 큰아빠 덕분에 떵떵거리는 큰엄마가 팔자가 좋은 것을요. 저에게 승현이만큼 돈으로 도배를 해주지도 못하는 것에 의기소침해 있는 엄마에게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도 승현이 신랑처럼 의사사위를 본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의사사위를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너한테 승현이만큼 못해줘서 비교가 되어서 그런다. 괜찮아요. 이렇게 키워주기까지 했는데 결혼은 알아서 해야죠. 한창 하객들도 몰려들고 큰아빠와 큰엄마가 그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신부 측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짝 잘 모를 수도 있었는데 신랑 측 석에서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축의금을 받는 자리에도 신랑 측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랑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신랑 측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승현이에게 갔는데 엄청 불안한 모습이어서 물었어요. 왜 그래 승현아? 어디 불편하니? 아니 라고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무척 당황했고 친구와 함께 있던 동료 직원들도 수군덕거렸어요. 예식장 관계자인 듯한 여자분이 와서 신부인 승현이에게 그랬어요. 아직도 신랑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승현이는 완전 울상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이랑 친척분들이 신랑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냥 엉엉엉 목 놓아 울어 제끼더라고요. 화장도 곱게도 하고 웨딩드레스도 곱게도 차려입은 신부가 서럽게 울다니 황당했어요. 예식을 5분을 앞두고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승현이가 아무리 신랑이 그 의사한테 전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었대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 걸어주세요. 바로 전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었다는데 결번이 뜨다니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결혼 전날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총각 파티를 하겠다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의사소위가 짓는다던 오피스텔에도 사람을 보내서 가봤었는데 이미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버리고 없더랍니다.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승현이가 어이가 없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많던 하객들에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신랑이 흔적도 없이 삽시간에 사라졌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이미 예식 시간이 훨씬 지났고 사위를 보기로 했던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랑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객들 입에서 말로만 듣던 의사사칭 사기 결혼이 아니냐고 난리였어요. 큰엄마와 큰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며 자기 딸이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마도 패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고 우왕좌왕 하는데 결혼식장은 삽시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는 통에 흡사 돗대기 시장 같았어요.
결국엔 큰아빠가 경찰을 불렀고 그 많은 하객들한테는 할 수 없이 마이크 들고 나가서 그러셨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친척들이 큰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의사 사이라면서 병원도 차려주고 차도 사준 거 아니었어? 의사는 맞기는 한 것이요? 왜 취소했는데? 여기저기서 묻는 말에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대꾸하기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출동한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어요. 승현이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여러 명이서 조직적으로 달려들어서 사기를 쳤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액이 엄청났어요. 병원을 차리라고 준 계약금이며 돈이며 다 날조된 계약서였고 사기꾼 계좌에 돈을 입금해버렸으니 찾을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도망친 후였으니 방법이 없었죠. 의사 사위를 본다면서 있는 대로 다 돈을 끌어다가 사기로 날려버리고 큰아빠 회사의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서 우세스러워서 큰아빠가 출근하기도 거시기 하다고 하셨대요. 남자 보는 눈이 있다면서 승현이를 자랑스러워하던 큰엄마도 대망신을 당했으니 이젠 더 이상 우리 엄마 앞에서 잘난 척은 그만하시게 되었어요. 승현이는 창피해서 회사를 바로 그만두었어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쉽게도 취업을 하더니 그 좋고도 부러운 직장을 쉽게도 그만두더라고요. 그 사기꾼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잡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